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제조 본사 회의실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넓은 타원형 테이블 한쪽 끝에는 아버지, 그러니까 대한제조의 회장님이 앉아 계셨고 반대편에는 제가, 그리고 양옆에 큰오빠와 작은오빠 내외가 일렬로 자리를 잡고 있었죠.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후 3시, 저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최연아라고 해요. 올해 40인데 대한제조에서 실질적인 경영을 맡은 지 벌써 15년째예요. 우리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견기업으로 직원이 280명 정도 되고 매출은 연간 약 800억 원 정도 돼요. 작은 회사는 아니지만 재벌은 아니죠. 그냥 성실하게 일해서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사는 평범한 가족 기업이에요. 아버지는 서류를 한 장 꺼내 테이블 위에 놓으셨어요. 오늘 너희들을 모은 건 다름이 아니라 회사 지분을 정리하려고 한다.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큰오빠와 작은오빠의 눈빛이 반짝였고 저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죠.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큰오빠가 먼저 물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 85%를 너희 삼남매에게 나눠줄 거다. 나도 이제 일흔이 다 됐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큰아들 민준이, 너는 장남이니까 지분 40%를 준다. 회사 이름도 네 명의로 올릴 거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오빠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둘째 준호, 너한테는 35%를 준다. 너도 나름 회사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아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은 오빠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리고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남은 건 10%와 아버지가 계속 보유하실 15%였으니까요. 연아, 너는 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저는 15년 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했어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공장 점검을 나갔어요. 제 손으로 작성한 사업 계획서만 해도 수백 건이고 제가 따낸 거래처는 현재 매출의 60%를 차지해요.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제가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너는 딸이니까 10% 주면 충분하지?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10%? 15년 동안 회사를 키운 제가 고작 10%라고요? 아버지, 그게 무슨... 제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연아야, 너도 알다시피 넌 결혼해서 남의 집 사람이 됐잖아. 회사는 결국 최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어가야 하는 거 아니겠니? 저는 5년 전에 결혼했어요. 남편 이준혁은 대학 교수로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회사 경영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너는 이미 월급을 받고 있잖아. CEO 명함도 있고 그 정도면 충분히 대우받는 거다. 10%도 많이 주는 거야. 큰오빠가 거들었어요. 연아야, 아버지 말씀이 맞아. 너는 충분히 받는 거야. 우리는 회사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당연하다고요? 회사에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이 당연하다고 말하다니. 작은 오빠도 한마디 했어요. 그래, 누나.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남은 15% 우리 셋이서 나눠 가질 거니까. 그때 누나도 좀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정도로 만족해. 나중에요? 또 나중이라는 말을 하네요.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으셨어요. 그래. 역시 우리 딸은 이해심이 많아. 앞으로도 오빠들 잘 보좌해줘라. 알겠지. 회의는 그렇게 끝났어요. 큰오빠와 작은오빠 내외는 기뻐하며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지만
저는 두통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먼저 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준혁아, 나 오늘 정말 충격받았어.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연아야, 당연히 화가 나지. 15년 동안 네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건 불공평해. 근데 나는 왜 화를 못 냈을까?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네 하고 있었어. 넌 착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가족이니까. 그래서 더 상처받는 거야.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그냥 가족이라는 이유로, 딸이라는 이유로 모든 불공평함을 감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회사에 도착했어요. 공장 점검을 하고 오전 회의 준비를 하는데 큰오빠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 30분이었죠. 연아야, 오늘 오후에 거래처 미팅 있지? 너 좀 다녀와줘. 나 골프 약속이 있어서. 오빠, 그건 오빤 담당 거래처잖아요. 제가 어떻게. 에이, 넌 모든 거래처 다 꿰고 있잖아. 나보다 네가 더 잘하니까 네가 가는 게 맞지. 응, 알았지. 큰오빠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결국 저는 그 미팅까지 준비해서 다녀왔죠. 미팅은 성공적이었고 오빠 명의로 15억 원짜리 계약이 성사됐어요. 작은 오빠는 더 했어요. 수요일 오후 갑자기 사무실로 달려왔어요. 누나, 급한 일이 생겼어. 내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나 지금 애들 학원 상담 가야 해서 누나가 좀 작성해줘. 오빠, 저도 오늘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예요. 그거 오빠 업무잖아요. 누나, 오빠가 부탁하잖아. 가족끼리 일해? 나는 지분 35%나 받은 사람이야. 그 정도 책임감은 있어야지. 누나는 10%밖에 안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밤 12시까지 남아서 오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회사 일의 90%를 혼자 처리하고 있었어요. 큰오빠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출근했고 그나마도 오전 11시에 와서 오후 3시에 나갔어요. 작은 오빠는 출근은 하는데 사무실에서 주식 창만 보고 있었죠. 4월 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회사의 주거래처인 한성자동차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 이사님, 죄송하지만 다음 분기 발주량을 30%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요. 30% 감소면 월 매출이 20억 원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회사에 치명적이었죠. 저는 즉시 대책 회의를 소집했어요. 아버지와 두 오빠를 불렀죠. 이번 달부터 한성자동차 발주량이 30% 줄어듭니다. 이대로 가면 6개월 내에 회사가 적자로 돌아설 수 있어요.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그래서 대책이 뭐야?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해야 해요. 제가 알아본 결과 동진전자에서 새로운 부품 공급업체를 찾고 있어요. 우리가 기술력을 입증하면 충분히 계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외 시장도 고려해야 해요. 베트남 시장이 지금 성장하고 있으니까. 큰오빠가 말을 끊었어요. 연아야, 그런 거 시간 오래 걸리잖아.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어? 오빠,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단기 처방으로는 안 돼요. 작은 오빠가 한숨을 쉬었어요. 누나, 그러니까 결국 누나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거래처 관리를 잘했으면 발주량이 줄어들 일이 없었을 텐데. 제가 잘못했다고요? 저는 지난 15년 동안 한성자동차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오빠, 이건 경기 문제예요. 전체 자동차 산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변명하지 마. 네가 CEO잖아. CEO가 책임져야지. 아버지도 동조하셨어요. 연아야, 네가 좀 더 신경 써야 했던 거 아니니? 이 문제 네가 해결해라. 그게 네 일이야. 그날 회의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면서 끝났어요. 저는 잠을 줄이며 일했어요. 동진전자와 미팅을 잡기 위해
50통이 넘는 전화를 했고 결국 기술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얻었어요. 저는 2주 동안 밤을 새워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우리 회사의 기술력, 생산 능력, 품질 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정리했죠. 프레젠테이션 당일 큰오빠가 갑자기 사무실로 왔어요. 연아야, 오늘 동진전자 미팅이지. 나도 같이 가야겠어. 오빠 준비 안 하셨잖아요. 나는 대표이사야. 당연히 가야지. 그리고 이런 큰 계약은 내가 마무리해야 해. 결국 큰오빠와 함께 동진전자에 갔어요. 제가 만든 제안서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동진전자 구매팀장님이 매우 만족해 하셨어요. 최 이사님, 정말 훌륭한 제안입니다.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오빠가 끼어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대한제조는 항상 최고의 품질을 추구합니다. 이번 기회를 주신다면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마치 자기가 다 준비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일주일 후 계약이 성사됐어요. 월 매출 25억 원 규모의 3년 계약이었죠. 한성자동차에서 줄어든 매출을 완전히 만회하고도 남는 규모였어요. 회사에서는 축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큰오빠를 불러 칭찬하셨어요. 민준아, 네가 직접 나서서 계약을 따냈구나. 역시 장남이 나서니까 일이 잘 풀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2주 밤을 새워 만든 제안서였고 제가 프레젠테이션 한 건데 오빠 공으로 돌아갔어요. 5월 중순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아버지가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큰오빠와 작은오빠도 함께 있었죠. 연아야, 네 오빠들이 사업 확장을 하려고 한다. 무슨 사업 확장이요? 큰오빠가 말했어요. 공장을 하나 더 지으려고 해. 안성에 땅을 알아봤는데 좋은 게 나왔어. 30억만 있으면 공장 건설까지 다 할 수 있대. 오빠, 지금 회사 여력이 없어요. 한성자동차 매출 감소 때문에 현금 흐름이 빠듯한데 공장 건설은 무리예요. 작은 오빠가 짜증을 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누나, 누가 경영하는 거야? 우리야, 누나야. 오빠, 대출 받으면 이자 부담이 연간 2억 가까이 될 텐데요. 아버지가 서류를 내미셨어요. 연아야, 이게 대출 신청서야. 여기 연대보증인란에 네 이름을 써야 해. 네? 왜 제가 연대보증을요? 너도 회사 지분 10% 가진 사람이잖아. 당연히 보증을 서야지. 그리고 네 신용도가 제일 좋으니까 네 이름이 들어가야 대출이 잘 나와.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회사를 위한다는 이유로 결국 서명했어요. 6월 안성 공장 건설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예상 비용이 계속 늘어났어요. 30억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40억, 50억으로 불어났죠. 오빠, 이거 예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누가 공사 감독하세요? 아, 그거 우리 동창이 해주기로 했어. 걱정 마. 동창이요? 전문 건설사도 아니고 개인 동창한테 50억짜리 공사를 맡겼다고요? 결국 공사는 엉망이 됐어요. 7월에 완공됐어야 하는데 9월까지 늦어졌고 품질 문제도 속출했어요.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했고 결국 총 65억이 들어갔죠.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 이사님 대출금 상환이 3개월째 연체됐습니다. 연대 보증인이시니까 이사님께서 대신 납부하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회사가 상환을 안 했다고요? 저는 급히 회사 장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회사 계좌에서 매달 2억씩 총 12억 원이 빠져나갔는데 용도가 불명확했어요. 큰오빠와 작은오빠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된 기록만 있었죠. 저는 두 오빠를 불렀어요. 오빠들, 이게 뭐예요? 이 돈 어디 쓴 거예요? 큰오빠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아, 그거 우리 사업 자금으로 좀 썼어. 회사 돈 아니냐. 우리가 쓰는 게 당연하지. 당연하다고요? 이건 회사 운영 자금이에요. 이 돈 때문에 대출 상환을 못한 거잖아요. 작은 오빠가 어깨를 으쓱였어요.
그래서? 누나가 보증 섰잖아. 누나가 내면 되지. 누나 월급 많이 받잖아.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본 거예요. 결국 저는 제 개인 돈 8억 원을 대출 상환에 사용했어요. 제가 15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죠. 9월, 저는 결심했어요. 그날 밤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준혁아, 나 회사 그만두려고. 연아야, 정말? 괜찮아? 안 괜찮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 나는 15년 동안 온 힘을 다해 회사를 키웠는데 결국 받은 건 10% 지분과 빚더미뿐이야. 이건 아니야. 나는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지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남편의 지지가 큰 힘이 됐어요. 다음 날 저는 아버지 사무실로 갔어요.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저 이번 달 말로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버지, 저는 1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제가 받은 건 뭐예요? 10% 지분이요? 두 오빠는 75%를 가져갔는데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보증선 대출 때문에 제 전 재산 8억을 날렸어요.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연아야, 가족끼리 그런 계산을 하니? 네가 회사 그만두면 어떡하려고? 누가 일을 해? 그건 지분 75% 가진 두 오빠가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큰 오빠와 작은 오빠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연아야, 무슨 소리야? 네가 나가면 회사는 어떻게 하라고? 오빠들이 하세요. 지분도 많이 가지셨잖아요. 야, 최연아, 우리가 네 오빠야. 오빠 말 안 들을 거야? 오빠, 저는 더 이상 오빠들의 하녀가 아니에요.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작은 오빠가 협박했어요. 네가 나가면 회사 망해. 그럼 네 지분 10%도 휴지 조각돼.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요. 휴지 조각이면 휴지 조각이죠. 그게 제 빚 8억보다는 나아요. 저는 사표를 내고 회사를 나왔어요. 그날 밤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첫날 밤에만 99통의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큰오빠, 작은오빠, 큰올케, 작은올케까지. 연아야, 다시 생각해봐라. 가족이 이래도 돼? 누나, 우리 잘못했어. 다시 돌아와. 응? 연아야, 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니? 아버지 속 터져서 큰일 나겠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튿날 밤에도 78통의 전화가 왔어요. 문자 메시지만 200통이 넘었죠. 네가 회사 망하게 하려고 이러는 거지?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어?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가만 안 둬. 저는 번호를 차단했어요. 10월,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제가 15년 동안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팀장들과 핵심 직원들에게 연락했어요. 저 최연아입니다. 새로운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데 같이 하실 의향 있으세요? 놀랍게도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저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이사님, 회사에서 일하는 게 진짜 이사님이 계셔서였어요. 이사님 없는 대한제조는 의미 없어요. 저는 새 회사 연아테크를 설립했어요. 남편이 대출을 받아 초기 자금을 마련했고, 저는 제가 가진 기술력과 거래처 네트워크를 활용했죠. 11월, 연아테크는 첫 계약을 따냈어요. 제가 대한제조에서 개척했던 동진전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최 대표님, 사실 저희는 대표님의 실력을 알고 계약한 거예요. 대한제조가 아니라요. 대표님이 나오셨다니 저희도 계약을 옮기려고 합니다. 3개월 만에 연아테크는 월 매출 15억을 달성했어요. 반면 대한제조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핵심 직원들이 대거 떠나가면서 생산 품질이 떨어졌고 납기도 지키지 못했어요.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계약을 해지했고 6개월 만에 회사는 적자로 돌아섰죠. 2025년 3월, 정확히 1년 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연아야, 아버지다. 연아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네가 없으니까 회사가 안 돌아가더라. 제발 돌아와줘. 응, 아버지, 저는 이제 제 회사가 있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럼 회사를 네가 인수하면 어떡해? 지분도 더 줄게. 50%줄 테니까 돌아와. 아버지, 늦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행복해요. 전화를 끊었어요. 3개월 후 대한제조는 파산했어요. 안성 공장은 경매로 넘어갔고 본사 건물도 채권자들에게 넘어갔죠.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15년 동안 제대로 일해본 적이 없던 그들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죠. 결국 두 사람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건강이 악화되셨어요. 평생 쌓아온 회사가 무너지는 걸 보시면서 우울증이 왔고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봬요. 딸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니까요.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연아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네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랐어. 아버지가 잘못했어.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2026년 지금 연아테크는 직원 85명, 연 매출 250억 원의 회사로 성장했어요. 저는 제 이름으로 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제 노력의 대가를 온전히 받고 있어요. 남편은 저를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딸아이는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말해요. 저는 지난 15년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의 15년은 절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 살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딸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받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제 자유롭게 그리고 당당하게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